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2022년도 이제 뭐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쵸.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일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경북 고령은 특별한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경북 고령이요? 예.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여기랑 무슨 연관이 있죠?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에 2019년에 산사, 그리고 2020년에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죠. 네. 2022년에는 사실 가야고분군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관련 회의만 열리면 바로 통과했는데 회의가 막혔어요. 회의 예정지가 바로 모스크바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가야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작업이 긴 시간 추진돼 왔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죠. 정말 결실을 맺기 직전에 발목을 잡힌 건데 안타깝습니다. 네, 뭐 여러 가야가 있지만 고령은 대가야의 수도였습니다. 이 가야는 통념상 연맹체 이상으로 발전을 못했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런데 대가야를 국가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음. 정확히 한 60년 정도 국가로 존재했다 이렇게 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그렇죠.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우선 이제 위세를 보면요. 대가야는 합천, 거창, 함양, 남원, 광양, 순천까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세력이. 그러니까 이들 지역에서 대가야가 만든 그릇이나 장신구 등이 출토가 됐거든요. 가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가야의 문화를 공유한 거네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게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말하자면 조공무역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중국의 역사서 남제서에 따르면요. 479년에 대가야에서 중국으로 사실을 보냈습니다. 네. 그때 중국에서 이 보국장군 봉구광에 제수한다 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대가야를 국가로 받아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에서 사신당 규모와 가져온 상품의 질과 양을 보고 이런 판단을 내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만일 지금 그죠. 어느 지역에서 한국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 삼성반도체, 뭐 K방산 무기를 선보이고요. 네. BTS가 축하 사절로 나서겠죠. 네. 그렇게 우리를 알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의 증명이 그때에도 필요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단숨에 확 와닿네요. 예. 그리고 또 국가의 조건 중에 나라의 음악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고령하면 우르기잖아요. 네. 대가야의 우르기 만든 12곡은 나라의 음악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왕권 세습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왕권 세습도 고대 국가의 조건입니다. 어쨌든 최고 권력에 대한 시스템 또는 체계가 잡혔다는 거네요. 예. 여기에 또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특별한 이야기죠. 건국 신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 대가에 보면 천신 이비가와 가야산신 정경모주가 이제 결혼했다는 신화가 있거든요. 네. 이게 첫 아들이 대가야 왕이 되고요. 그리고 동생이 금관가야를 다스렸다. 이렇게 전설이 나와 있습니다. 금관가야도 참 대단한 세력인데 이걸 앞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가야 세력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42년부터 562년까지 500년간 존재했습니다. 네. 일본, 중국 등과 교역하면서 국제적인 문물을 들여오게 됐고요. 한때는 이 가야 세력이 군대를 이끌고 신라의 수도까지 진격했습니다. 셌습니다. 그 정도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치중을 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가야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유럽에서 국가에 버금가는 힘을 가지고 실제 국가를 누르기도 했던 한자동맹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상인연합체죠. 네. 무역에 관한 한 로마인들의 스승이자 대선배가 누구냐? 페니키아인들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 없이 세계사를 바꾼 아르메니아인, 유대인들. 네. 그리고 또 보면 국가는 아닌데 거의 국가에 준하는 힘과 시스템을 갖추었던 동인도 회사들이 좀 비슷하게 연상이 됩니다. 국가는 아니었지만 국가 같은 규모와 시스템을 갖춘 집단들이 많았죠. 그렇죠. 가야가 존재했던 지역들은 일종의 자유무역 특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출발한 곳이 대부분
상업이 활발했던 가야 지역입니다. 어.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통이 사람들의 경제적 마인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포항을 놓고 봐도요. 신라가 해상무역 강국인 실직국을 흡수하거든요. 네. 근데 이 소국의 무역 거점이 속초하고 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북부가 열리고 그쪽 바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포항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무역 거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항에 포스코라는 큰 기업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가야 지역에서 탄생한 거상을 꼽으라면 국제보상 운동을 이끈 서상돈 선생이 있습니다. 네. 고령의 개포가 본거지였죠. 휴아의 보부성이 800명이나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상력 좀 발휘하면 대가야는 대기업, 금강가야는 중견기업, 나머지 가야는 뭐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 협력사 등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대입을 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맞아떨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렇죠. 대가야를 비롯해서 가야 연맹체들이 조명을 받으면 한반도의 상업적 전통이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어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경제 혹은 기업이 가진 경쟁력의 역사적 뿌리를 확인하고요. 또 자신감을 좀 가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빌어야 하는 이유 또 하나 늘었네요.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우리 고대사가 세계에 다시 한번 주목받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추천곡 어떤 곡인가요? 윤한기 씨의 이거야 정말 하는 노래를 같이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유는요? 고 정주영 회장이 즐겨 불렀던 노래입니다. 정 회장은 말하자면 울산 가야의 우두머리였죠. 네.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왕이 되려고 시도도 했고요. 노래 가사 보면 언뜻 정 회장처럼 좀 도전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으로 들으면 노래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윤한기의 이거야 정말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윤한기입니다. 이거야 정말.